경매 초보자가 이차하기 손쉬운 물건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보통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그 연수익률이 5% 정도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독주택 물건을 투자할 때는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가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 초보자가 이차하기 손쉬운 물건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방가로 1번 한번 봐보시면은, 은행권에서 경매에 붙인 물건이 경매 초보자가 이차하기 손쉬운 물건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는요, 그 부동산이 담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대출 안 해주겠죠. 또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경매를 붙인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권리관계가 안전한 물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매 초보 시절에는 개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매 물건보다는 은행에서 경매를 붙인 물건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방가로 이번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 아무래도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손쉬운 물건이 될 수도 있겠다. 방가로 3번, 세입자가 다수여도 배당받는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그 세입자한테 배당금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명도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세입자들이 나중에 그 보증금을 법원 가서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면은 낙찰자한테 서류를 받아가야지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다수여도 배당받는 세입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건들은 명도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간 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가로 4번 한번 봐보면은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에 붙인 사건. 아무래도 세입자가 경매를 직접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명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손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임차인 선순위인데요, 경매를 붙였어요. 경매를 붙여서 그 물건이 낙찰이 됐는데, 만약에 그 선순위 세입자가 그 보증금을 그 낙찰 대금으로 전부 다 배당을 받지 못했다, 못 돌려받는 보증금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못 돌려받은 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한테 배당금이 다 떨어지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못 돌려받는 보증금이 생기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요. 그렇죠?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특히나 예전에 그 전세금은 워낙 비싸게 들어갔는데 그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이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이 집을 경매를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매 낙찰 대금으로는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인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임차 물건을 들어가실 때도 내가 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들어갈 때 과연 나중에 이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잘 분석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경매라는 제도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매 투자 종목 선정과 유의사항 이렇게 보면은 지역 분석 잘 하셔야 되고, 지리적 위치를 잘 분석하셔야 되고, 도로 계획을 잘 봐야 된다. 부동산은 길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계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지막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구 유입량 및 발전 방향을 체크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방 도시부터 인구가 소멸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나중에는 수도권으로 그 인구들이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도시는 어딘가,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도시들은 어디가 있는가를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에 맞는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기대 수익률에 맞는 물건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그 연수익률이 5% 정도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뭐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뭐 11% 나와야 된다, 12%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 수익률을 확실히 정하고 이 차례 들어오셔야지 낙찰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물건을 선택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처리 기간은 내가 낙찰받고 파는 기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낙찰받고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명도하고 이런 기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각후 사후 관리하는 그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투자 원금은 즉시 회수가 가능한 물건들이 좋다. 즉 전세를 놓다던가 대출을 받아서 뭐 월세를 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내 투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그 자금에 대한 회전율을 좋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지 환경 이해를 하고 개인적인 투자 사이클에 맞는 물건 선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경매 투자를 하실 때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경매 종목별로 그 상품마다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종목별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먼저 단독주택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독주택 물건을 투자할 때는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가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물건을 하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될까요? 역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면적이 가장 중요하다. 재개발 지역은 건물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별로 안 나옵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 조합원의 감정가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넓은 평수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물건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토지 면적이 큰 것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에다가 단독주택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그 지역이 역세권으로 들어가는지 역세권으로 들어가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내가 단독주택 물건을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역세권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물론 역세권에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성도 좋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 용적률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즉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고층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 지역이 역세권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아무래도 사업성이 크게 확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